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선교의 불모지로 불리는 경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 선교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도예 작품을 40년 넘게 제작해온 서동희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환경에 맞춰 목회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등 3대 종교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란 직업은 영혼 구원이라는 선교적 소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의 복음화율은 9%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온 경찰 선교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불길 속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숭고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경찰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선교적 소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 복음화율은 9%에 불과합니다. 사단법인 경찰 선교회는 지난 2002년 4월 복음의 불모지인 경찰 선교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전담 사역자 10명이 서울 5개 권역과 지방에 파송됐고 각 일터에서의 소그룹 사역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경찰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유튜브 등 온라인 사역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오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별관에 있는 경찰청 교회에서 직장 예배도 드립니다. 비록 점심시간을 쪼개어 드리는 짧은 예배지만 고된 환경 속에 눌려있던 기독 경찰들에겐 영적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낙심, 우울, 그리고 좀 낭망 이런 거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서울경찰청교회 담임인 지춘경 목사는 경찰은 늘 가까이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경찰이 복음화되어 각자가 본분을 다할 때 공의로운 사회, 동시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도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목사는 경찰 선교를 민족 복음화의 첩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찰관들이 복음화되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민 업무가 70% 이상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다 보면은 민족 복음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찰선교회 회장 김병철 목사는 특히 경찰들이 남북 통일후 통일의 공간과 시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며 경찰 복음화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12개 교단이 경찰 선교에 연합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교단이 총력적으로 우리 경찰 선교에 매진을 할 때 지금 9%의 복음화율을 20% 정도까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만여 명의 경찰관 평신도 사역자들 양육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한반도 복음화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땅끝 선교까지. 경찰 선교회는 전국 15만 경찰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도예 작품을 40여 년간 빚어온 도예가가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엔 구약성서 아가에 나오는 골짜기의 백합화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겹겹이 쌓인 도기층 위에 하얗게 피어난 꽃 한 송이. 신약성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표현한 서동희 도예가의 작품 골짜기의 백합화 잘알지랍니다. 이 작품은 하얀 백합화와 같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한 서동희 도예가는 성경 도예 작품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특별 전시회 골짜기의 백합화를 마련했습니다. 성경책을 봐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가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근데 그게 좀 마음에 들어더라고요. 대표작인 힘과 평강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신다는 시편 구절을 두껍고 거친 하단과 얇고 부드러운 상단을 대비해 표현했습니다. 한 관람객은 성경을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보며 생동감이 느껴진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 도예로 한 작품이지만은 흙으로 성경책으로 느껴지면서 이렇게 넘기고 싶은 마음, 책장을 성경책을 넘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작품들에게서 평화로움이 전해지고 있어요. 서 교수가 하나님의 인도로 성경 도자를 빚기 시작한 건 40여 년 전. 1977년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가진 후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온 겁니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성경 도예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마련해 작품 속에 담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파되길 바라요. 예수님의 최종 부탁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 그거 아니에요?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는 물론 목회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달라진 환경에 맞춰 목회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 미래목회 포럼에서는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해가는 뉴노멀 시대의 특징과 국민 정서 변화에 주목하며 교회가 이에 발맞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예배의 선호도가 증가했고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늘어난 점을 볼 때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목사는 이를 위해 새로운 일상에서 맞이하는 예배나 공동체 나눔, 선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배란 무언가,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 작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정의도 필요하고요. 선교에 대한 신학적 방법론, 이것도 필요하죠. 또 다른 대안으로는 한국교회 이미지 쇄신을 위해 봉사활동과 약자보호 프로그램 확대, 방역수칙 준수 등이 제시됐습니다. 박 목사는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싱크탱크 팀을 구성해 교회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이 TTT 팀이 구성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연구를 하고 함께 좀 이렇게 생각을 모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온라인 교회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 교회 학교 운영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등 3대 종교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종교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경촌 주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성공스님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교계가 사회적 경제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동선언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 자비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각종 생필품이 담긴 희망박스를 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관들에 전달하는 시간과 문화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천과 전북, 대전에 이어 제주와 대구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지는 일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논란 이후 사망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터라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퇴하라는 압력으로 느껴지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물음에는 임기라는 건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인데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은 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둘러싼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22일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21일 열린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4차 공판에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의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신도 명단을 요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주민등록 번호는 출입국 기록과 의료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필요했다고 요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2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낡은 방영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한 공사 자재와 장비를 들여놓은 겁니다. 이날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사드 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70여 명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사드 기지 입구 진박교에서 시위를 이어간 주민들은 사다리형 구조물에 몸을 넣고 경찰 해산 시도에 저항했습니다. 경찰 700여 명이 해산에 나선 끝에 1시간 15분여 만에 주민을 모두 끌어내고 격리 조치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3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민간 단체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대북 반출을 6차례 승인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실제 반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출 승인을 받은 물품은 주로 소독제와 마스크, 방호복 등의 기본 방역 물품입니다. 당국은 북한이 우리 측 물자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물품을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이미 비공식 지원을 받는 데다 물자가 오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발병에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브라질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참가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은 사망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제로 접종했는지 아니면 백신 후보의 효과 검증 차원에서 플라시보, 이른바 가짜약을 투여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사망자가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으며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2시경 사전투표 참여자는 2016년 대선 때 4,701만 명의 87.5%에 달하는 4,113만 명 수준으로 투표일까지 13일이나 남아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사전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투표 유권자의 지지정당 정보를 공개한 19개 주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유리한 지금의 신호가 대선 승리까지 이끌 만한 현상인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3분기에만 87억 7천만 달러, 약 10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또 전기차 판매 확대와 탄소 무배출 차량 혜택 제도 등으로 5분기 연속 흑자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외신들은 테슬라가 글로벌 판매량 확대와 전기차 업체에 적용되는 혜택에 힘입어 매출을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초 공개한 3분기 전기차 출고량은 역대 최고치인 13만 9천여 대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전체적으로 5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재확인시켰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해온 입국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낮춥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의 초단기 체류,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을 4달 중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1개월 정도의 단기 출장자에게 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류자의 경우 1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자율격리를 면제하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이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 일정한 행동 제약 조건을 이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패스트푸드만 배달시켜 먹은 후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 병이 생긴 영국 30대 남성이 병원에 가기 위해 대형 크레인에 의해 집 밖으로 옮겨지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영국 서리주 킴벌리에 사는 제이슨 홀턴은 지난 5년간 집안에 틀어박혀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만 먹었고 몸무게는 700파운드, 약 317kg까지 불었습니다. 몸집이 비대해져 움직이지도 스스로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제이슨은 대형 크레인과 소방대원 30명의 도움을 받아 장장 7시간에 걸쳐 집 밖으로 나오게 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분이엘 총회는 19일 부산 엠베서더 호텔에서 한국교회의 위기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48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 임원 선거에서는 신임 총회장으로 부일교회 배종원 목사가 지난 회기에 이어 연임하게 됐습니다. 배 총회장은 분이엘 교단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11월 22일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경기도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가집니다. 예배에서는 대표회장으로 섬겼던 수원 순복음교회 이재창 목사가 이임하고 대표 본부장으로 섬겼던 안양 성산교회 오병열 목사가 대표회장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는 2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풍진 스마트허브 NCT에서 시흥지역 본부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소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굿피플 김천수 회장, 풍진 김종복 대표이사, 굿피플 우상선 시흥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흥지역 본부는 굿피플의 4번째 지역 본부로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부천 예심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4인 사색 초청 예심 전도축제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노스탑 뉴스타트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강서루는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 탤런트 김민정 권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예심선교회 김기남 목사가 나섭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은 경찰 선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복음화율이 9%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찰들의 복음화에 한국교회와 성도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소망 군인교회 오상규 목사회 성도 1동, 원미동교회 성도 1동, 인천 제2교회 성도 1동, 평안교회 성도 1동,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강현숙님의 55분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